안녕하세요. 옹달샘 교육 대표 권영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한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한자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은 어떤 한자는 전 과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태인 속담에 뭐 다 아실 거예요. 유태인들 교육 잘하는 거. 물고기 잡아주지 말고 아이한테 잡는 법을 가르치라.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가르쳐줘서 아이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게 우리나라 여건에서 그게 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를 제해놓고 교육을 하려면요. 국어 따로 해야죠. 수학 따로 해야죠. 과학 따로 해야죠. 역사 따로 해야죠. 그거 언제 다 합니까? 다 따로따로 학습해야 돼요. 근데 한자 교육만 제대로 배우면요. 한자를 제대로 하면은 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국어 해결돼요? 역사요? 역사에 삼국사기 8만 대장경? 다 한자지 않습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래잖아요. 옛구자, 돌석자. 네, 다 한자입니다. 과학이요? 아니, 과학 시간에 고기압, 저기압을 아이한테 가르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자를 배운 아이는 높을 꽃자와 낮을 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아이하고 높을 꽃자와 낮을 저자도 모르는 한자 전혀 안 배운 아이하고 이해하는 게 같을까요? 제가 전 시간에 컴퓨터 예를 들었죠. 386짜리하고 펜트급하고의 경쟁입니다. 먼저 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저희 교재를 사실은 저희 아이디어로 물론 일부는 저희가 연구해서 보강은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우리 그림 카드의 아이디어는 공주대학교 교수님이신 김치령 박사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아마 얼마 전에 아마 작년인가 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한 3년간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무슨 교수님으로 동일하게 학교에서 수업은 하고 계시더군요. 이분은 수년간 수능시험 출제위원이셨습니다. 이분은 5명의 아들을 두고 계십니다. 주변에선 유명합니다. 뭘로요? 자녀교육 성공한 예로다가 주변에선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잘했냐면 아이들이요. 그 중에 넷째 아이는 각 신문에 다 날 정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인재상을 뽑는 게 있습니다. 각 분야별. 거기에 넷째가 여기 조천인가요? 그쪽에 저기 신탄진 쪽에 세종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한민국 인재상을 탔습니다. 어떤 분야로? 공부 분야로.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대한민국 인재상을 타나요? 그럼 이 아이는 세종고등학교는 학교 수업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학교 생활, 기숙사 생활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단 한 명도 아이들을 과외를 시킨 적이 없고요. 학원을 보낸 적이 없답니다. 다 스스로합니다. 한 명만 성공했으면 아이고 생물에 돌연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도 말할 수 없겠죠. 5 아들을 다 1% 안에 다 들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마 둘째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워낙 5 아들씩 떠가지고 제가 들어 자꾸 잃어버리는데 둘째가 아마 전주에서 의사로 알고 있고요. 셋째가 회계사라고 그랬나? 어쨌든
이분의 교수법이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이 교재를 개발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한자 사업을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한테 어릴 적에 한자를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시중에 가서 아이들 교재를 찾아보니 유아에 맞는, 어린아이에 맞는 교재가 없어서 직접 두 부부가 연구해서 한자를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개발했냐? 한자는 만들어진 원리가 6가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육서다 그럽니다. 한자가 나오게 된 6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육서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형문자, 사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 모든 한자가 상형문자라면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상형문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교수가. 상형문자가 배우기 쉬우니 나머지 5가지 원리도 해의문자, 전주문자, 가차문자, 지사문자, 형성문자, 상형문자, 이 6가지를 다 상형화시키면 아이들이 쉽지 않느냐? 그래서 두 부부가 오랜 연구 끝에 자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으로 상형화시켜서 한자의 모양과 뜻이 그림에다 표현되도록 이렇게 그려서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한자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20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어떤 단어를 아이한테 가르칠 때 대부분이 다 한자어로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한자어로다 이야기를 항상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신체 부위를 가르칠 때 아마 전국의 대부분의 모든 집은 뭐 코는 코로 가르치고 눈은 눈으로 가르치지, 머리는 머리라고 가르치겠죠. 근데 이 교수님 댁은 틀립니다. 교수법이. 어떻게 해요? 한자는 안 보여줘도 코가 아니라 코비, 알아듣든 몰아도 듣든 코라는 사실을 다 인지한 후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한자어로다 들려줬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갓난아기 때부터 한자어를 한 거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이제 수도, 물 나오는데 이제 수도라 그러죠. 수도. 대부분 우리 집에서 저게 뭐냐고 물으면 수도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저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반복학습법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교육을 할 때 다 열심히 아이들 태어나면 뭐 얼마나 가르칠 게 많습니까? 이건 뭐 과일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고 뭐 얼마나 많으면 다 반복 암기시키로 하죠. 근데 이 교수님 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나무 보고 나무로 가르칠 때 이 아이는 벌써 20개월부터 나무 목으로 배운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머리두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두통하면 그래 머리도 아플 통. 그래서 이름이 두통이야. 남들은 수도라는 답을 줄 때 이 집은 물수 길도, 물이 다니는 길이야. 그게 수도야. 그럼 사람이 다니면 너 사람 인자 배웠지? 그래 인도지. 차가 다니면 차도지. 모든 걸 다 한자어로다가 가르쳤답니다. 그래 놓으니까 뭐 학교 가니까 뭐 공부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전 장학 퀴즈에 이 둘인가 셋인가 장학 퀴즈에 나오는 것도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아주 주변에서는 유명합니다. 성공한 케이스로.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제가 천재되는 비결 말씀드렸죠. 제가 지능지수하고도 얘기했죠. 지능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아이하고 여러분들 자녀가 한자 고급 교육 전혀 안 하는 여러분들 자녀가 이 아이하고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불가항력입니다. 절대 따라갈 수가 없죠. 지금 아까 대한민국 인재상 타인 아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서울대에서도 가장 아마 점수가 높아야 갈 수 있는 게 아마 경영학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서울대학원 경영학과 나오고 제가 며칠 전에 사모님하고 제가 통화했더니 지금 서울대 로스쿨 수업 중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서울대 로스쿨도 굉장히 아주 어렵다라고 제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교재는 이런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만든 아이디어를 저하고 연이 돼서 제가 이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자 교육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거는 이시 이사오 씨, 일본의 선생님이신 이시 이사오 씨의 한자가 내 아이를 천재로 만든다라는 책을 저는 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구매하려도 지금 단종이 돼가지고 아마 구매가 쉽지 않을 겁니다. 헌책방에 가서 찾으시면 모를까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지금 시중에서 구입도 하기 어려우니 저는 그 내용을 읽은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좀 더 어린 아이들을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다니면 14년을 하십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다니면 와서도 이제 평생을 한자만 연구하셨는데 중학교 학생들 지도할 때 보면 일본에서도 한자 어휘력이 많은 아이들이 다 상위권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일본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한자 어휘가 결국 상관관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자 어휘수가 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요. 보다 어린아이들 연구하고 싶어서 1학년 다니면 14년 하십니다. 평생을 한자 연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 학술제 발표도 해요. 그래서 막 상도 받고 그럽니다. 이분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부자가 된 거는요, 문자덕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한자의 공이 가장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에서도 성적을 결정하는 게 한자 어휘수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보다 초등학교 때 와서 한자 가르치니까 더 빨리 배우더라는 거죠. 초등학교도 고학년보단 저학년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배우는 게. 그래도 나중에 유학까지 연구합니다. 더 빨라요? 그래서 이분의 첫 번째 결론은 한자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합니다. 이분의 결론은. 평생을 한자만 연구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건 아까 문자덕이다 그랬죠. 아마 매년인지 뭐 몇 년에 한 번인지 이렇게 보면 전 세계 좋은 문장 뽑기 대회라는 것도 있답니다. 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좋은 문장 뽑기 대회, 각 나라의 문자를 가지고 거기에 항상 1등 차지하는 게 어느 나라예요? 일본입니다. 일본. 왜? 일본 말은 아시다시피 배우기 쉬워요. 단음이니까. 아이웨오, 가키쿠, 게꼬 이래가지고 단음이잖아요. 우리 한글은 물론 표현 문자로도 최고죠. 자음과 모음을 합쳐야 글이 되죠, 우리는. 근데 일본은 뭐 단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말은 배우기 쉽고 그 다음에 뜻 파악하기 쉽다. 자, 뜻 파악하기 쉽다가 왜 그랬어요? 한자를 섞었으니까. 중요한 단어는 다 한자를 섞었으니까 뜻 파악하기 쉽고 배우기 쉽다. 그래서 매년 뽑게 돼 일본이 뽑힙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이게 최고의 진짜 그냥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많이 지금 따라갔죠. 이제는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뭐 경제 대국 아닙니까 일본은 뭐 세계 예전에는 에코노믹 애니멀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동물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서양 문물도 우리보다 훨씬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뭐 영국을 산업혁명 일으킨 영국을 결과적으로 제치는 이런 저력을 보여주죠. 근데 이분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문자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다 한자를 갖다 전파하는 거는 우리 백제의 왕인이라는 분이 천자문 3권, 논어책 1권을 가지고 일본을 건너가서 왕족들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본은 그 당시에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한자가 너무 복잡하다. 좀 줄여서 우리 글을 만들자 한 게 일본의 가다카나입니다. 줄여서 가나라리죠. 그 가자가 앞에 거짓 가자입니다.
우리가 가라오케 하면 가짜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런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입니다. 그래서 아이 외에 아가 편안할 한자 있죠. 간머리 띄면 이르에 아이 써이자에 띄고 이우 지부자에 띄어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뭐 자동차, 비행기, 기차 이것은 우리말인지 알죠? 일본 사람들이 한자를 조합해서 서양 문물 먼저 받아들여서 한자로다가 해서 단어로다 만든 글자입니다. 좀 안타깝죠? 우리 조상이 일본의 밥상을 다 차려놓고 여지껏 일본은 한자를 중시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규 과목 오래전부터 돼 있고요. 초등학교 유치원에서조차 한자 교육 열풍입니다. 과거에는 일본 책을 쓸 때 그 토시를 단다 그랬죠? 한자 써놓고 일본말로. 지금은 토시 단자가 별로 없답니다. 왜? 국민들이 한자 실력이 다 레벨업 돼가지고 굳이 토시 안 달아도 읽는데 문제가 없다. 그 결론은 그 책의 결론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한자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좋다. 중학교도 가르쳐보고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가르쳐보고 유아도 가르쳐보니까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한자 교육은 빠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자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효과만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높으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한자 교육의 문제점, 너무 안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가르친다 하더라도 너무 중요한 시기를 놓칩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요. 너무 늦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써면서 한자 애들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교재 보시면 대부분 한자 교재가 대부분 쓰는 거가 동시에 시작합니다. 쓰는 거랑은 아이한테 상당한 부담이죠. 사실은 한자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획수도 많고. 어른도 쓰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 교수님 때, 저는 이 교수님을 정말 어떻게 유아교육도 전공 안 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그 유아교육 이론에 맞춰서 한자 교육을 잘하실까 제가 항상 참 아주 참 대단하다라는 이렇게 제가 감탄을 합니다. 언어에는 4가지 영역이 있죠. 언어 국어에는 듣기죠. 일단 듣기가 우선이죠. 듣기, 두 번째 말하기, 읽기, 쓰기.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영어 교육도 이 과정으로 할 것이고 한글 교육도 국어 교육도 다 이 과정을 다 준수하실 겁니다. 근데 왜 유독 같은 한자인데 한자만 쓰면서 가르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 그대로. 그러니까 한자도 가장 좋은 방법은 한자 안 보여줘도 됩니다. 처음부터 아이한테 들려줘라. 나무목. 물이란 건 수야. 물수. 반복. 그 다음에 물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걸 이제 자기가 이제 쓰고 싶으면 뭐 삐뚤빼뚤 쓰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어의 과정을 그 발달 단계 과정을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한자 교육이 중요하니까 뭐 바로 쓴다니까 아이가 그냥 다 힘들어하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알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교재 없이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학습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 글 속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쓰기 먼저 가르치지 말자. 읽기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쓰는 과정에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의 결론은 어리면 어릴수록 어렵고 복잡한 한자가 훨씬 더 빨리 배우더라는 겁니다. 어른들 기준에서는 하나일, 두이, 석삼, 뭐 짝대기 하나 그리면 1이고 두 개 그리면 2고 쉬워 보이죠? 유아들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차라리 거북구자와 용용자 마냥 복잡한 한자일수록 훨씬 빨리 배운다라는 사실을 이분은 이제 확인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 지도하실 때 너무 어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자를 선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한자가 어린아이의 지능지수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전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실제 연구 데이터입니다. 3년 동안 한자 지도했더니 IQ가 130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한자 교육은, 그래서 이 책 제목도 한자가 어린아이의 천재를 만든다. 제가 몇 해 전인가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 종로에서 아마 퇴임하시고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고 그 당시 한자교육 추진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김영삼 대통령을 초빙해서 한자 강연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길 다녀왔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님의 그 말씀은 결론은 한자 교육은 구국운동이다. 구국. 구할 구자 나라 구자. 한자는 우리 문화고 한자를 배우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왜 초등학교에 한자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을 안 했는지 난 그게 좀 후회스럽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클린턴 대통령 방한했을 때 그때 이제 액자에 크게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쓴 대도무문이라는 이런 글자를 써서 선물을 하셨었죠. 각 신문에 예전에 다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능지수에 대한 건 제가 전번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는 한자 교육으로 끝나지가 않는다. 전 과목에 영향을 미친다. 전 과목에. 그래서 굳이 따로 국어 따로 과학 따로 역사 따로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한자 하나 알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요즘에는 중국어 배우려도 한자 배우죠. 일본어 배우려도 한자 배우죠. 아까 IQ를 높여준다고 그랬죠. EQ, CQ까지도 다 연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나한테 단어로 표현해달라면은 문장으로 표현해달라면 어휘력을 폭발적 증가로 유추 능력, 미루어 짐작하는 능력이 향상돼서 가장 엄마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좀 혼자서도 잘해요. 예? 아이가 굳이 학원 안 가고 선생님 과외 안 다녀도 학교 공부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는 게 모든 엄마들의 꿈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러죠.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이 되려면 어휘력이 바탕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이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어휘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몇 글자만 배워도. 수십 단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론은 한자 교육을 하면 독학, 홀로 독자, 배울 학자. 한자 왜? 아까 문장으로 하면 유추 능력이 향상돼서 어휘력이 발달과 유추 능력 향상돼서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단어를 말씀드리고 더 줄여서 왜 한자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독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독자, 배울 자, 배울 학자. 혼자서도 배울 수 있다. 학교 공부만 학교 가서 졸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맨날 놀고 실컷 떨고 어린아이들은 놀면서 배우는 게 최고 아닌가요? 요즘 지난번 매스컴에 보니까 가장 애들이 바람이 뭐니까 아빠하고 좀 놀아보는 거, 또 친구들하고 노는 거, 희망사항이. 다 학원으로 이 학원, 저 학원, 다 학원에 치다 보니까 아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소아정신과가 아주 지금 잘 된대요. 애들이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만 가지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통해서 최대 효과를 보는 게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시 잘 아시죠? 그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가 남해를 끌라니. 이거 다 알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순신 장군의 시 다 알죠? 거기에 보면 수루가 나옵니다. 수루. 도대체 수루가 뭘까? 수가 무슨 숫자 쓸 것 같아요? 수가 지킬 숫자입니다. 루가 다락루자입니다. 다락루에 보면 나무목입니다. 아, 부수가 나무목이니까 이건 나무로 만든. 이거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소겠죠? 초소? 적의 동태를 항상 감시하는 초소. 예. 그래서 나무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락루자의 앞에가 부수가 나무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성호가 이게 뭐예요? 일성호가 일성. 하나일, 소리성, 오랑캐호, 갈립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술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갈립해, 오랑캐 소리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시를 질 때 그 어떤 뭐 정설할까요? 한자를 알아야 이렇게 정확한 시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자 교육은 유태인 격언과 같다. 즉 한자 하나 가리키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IQ, EQ, 일본어, 중국어 모든 게 해결된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한자 교육이다. 모든 과목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국어거든요. 국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해보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 국어 실력 없다랍니다. 국어 실력. 당연한 결과죠. 한자 교육 안에는 절름발이 교육을 해왔으니 그렇게 오늘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셔서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나 혹은 집에서 자녀 교육하시는 학부모님이나 이왕이면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또 나라의 이런 그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셔서 우리 교육이 국어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